본격적으로 뭐 시장 분석을 좀 해보자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닥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전 저점인 요 자리를 깨고 내려와서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겠네요. 라고 어저께 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요 자리 전저점인 요 자리 2350자리를 일단 어저께 그냥 와장창 깨버렸거든요. 깼기 때문에 오늘 내려가는 거는 뭐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원래 이거 저점이 깨지면 밑으로 더 깨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깨졌고 요거는 지금 어디까지 또 그 다음 저점을 어떻게 봐야 되냐 바로 여기입니다. 2023년도 11월 달에 내려왔던 요 저점 2278포인트 정도 거기를 목전에 또 두고 있죠. 거기까지 과연 깰 것인가 고민을 좀 해본다면 과연 깰 건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상호관세라는 게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결국엔 우리나라 시간 오후 1시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요. 그동안 계속해서 떨어왔던 이런 주가 증시, 상호관세 때문에 위쪽에서부터 계속해서 더더더더 떨어오면서 밑으로 내려왔던 증시가 어쨌든 뚜껑이 열려서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는 이제 또 선택의 시작이 다가온 거죠.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의 우리나라 현재 통상 그 협상단이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어떻게 협상을 봐야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딱히 저는 그렇게 나쁘다라고 아직도 생각이 들진 않는 건 결국에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유럽에는 지금 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협상이 잘 안 되고 있고 그 다음 타자인 일본과 우리나라를 일단은 감싸고 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협상을 보면은 조금은 우호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단기간에 우호적인 반응이 나와서 좋기는 한데요. 결과론적으로 미국이 얘기하는 걸 다 들어주면 우리나라 실물 경제에는 썩 좋은 효과가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현재 권한대행님이라든지 아니면 산업통상부 장관님이 뭐 알아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정도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요럴 때는 여러분들 종목에 대해서 종목이 어떻게 떨어졌다. 이 종목이 올라갔네요. 저 종목이 떨어졌네요. 이쪽 테마가 올라갔네요. 떨어졌네요는 의미가 없고요. 이럴 때는 지수가 언제쯤 바닥을 찝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지수에 대해서만 좀 많이 코멘트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내 종목이 오늘 5% 떨어졌어요. 내 종목이 오늘 뭐 10% 떨어졌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수가 현재 2300을 깨고 또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지수가 언제쯤 이렇게 다시 바닥을 단단하게 다지고 다시 한번 2300을 복귀하고 2400을 복귀할 것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뭐 한참 멀었냐라고 생각한다면 한참 멀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곧 있으면 다가온다라는 거죠. 왜냐? 불확실성이라고 보여줬었던 상호 관세까지도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을 했으니까요. 오늘 상호관세 첫날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 시장은 아직 휴장이고 미국의 아침이 돼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또 코멘트를 날리면 시장에서 오늘 새벽 미국 시장부터 반응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코스피는 이런 정도로 빠지고 있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좀 셌거든요. 1, 2월 달에 셌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이 요 저점이 어디냐면 요 계엄령 사태 때 저점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교를 하면 코스피는 일단 계엄령 저점은 이미 깼어요. 이런 식으로. 계엄령 저점은 이미 깨가지고 여기서부터 더 떨어지는 건 맞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계엄령 저점까지는 아직 안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새벽에 미국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고 이게 뭐 위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일본 시장이 어저께 우리보다 협상이 빨라서 하루 만에 낙폭을 회복을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도돌이포거든요. 일본도 니케이 지수가 마이너스 4%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박살나고 있는 거예요. 요걸로 보여드리는 것보다 그냥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일본 니케이를. 일본 니케이. 요거. 어저께 회복을 해줬거든요, 얘가. 근데 오늘 또 4% 거의 4% 빠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보시면 되고, 토픽스도 3.2%, 그다음에 나스닥 선물 지수도 현재 2% 가까이 빠지고 있는 걸 보면 아직까지는 시장이 안정화되기는 조금 이른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반대로 중국은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이 기싸움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중국은 절대 이대로 굽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그 반면에 중국 상해, 심천 다 플러스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오전에 안 좋다가 돌아섰고요. 홍콩 H지수도 뭐 강보합 정도 보시면 되고, 항생지수도 강보합. 그러니까 현재 일본이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은 플러스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그러면은 일본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어제 빼고는 조금 코스피 지수가 좋았잖아요. 그거는 아무리 보면은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일본의 도요타라는 자동차가 미국 시장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관세 영향이 좀 큰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해서 언급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조금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시장에 대해서 뭐 오늘 어떻습니다, 내일 어떻습니다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라는 건 의미가 없는데, 지금은 일단은 시장 자체가 반등이랄 거는 없습니다. 지금 후반 와가지고 약간은 이런 식으로 돌려서 올라가지고 있기는 한데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이런 거 가지고는 볼 필요는 없지만,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요즘에는 애프터 시장이라는 게 또 열렸고, 넥스트레이드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시장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 섣부르게 지금 뭐 추가 매수 의견을 좀 드리긴 어려워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2450포인트 깨지는 요 라인에서 추가 매수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아직은 요 자리에선 좀 신중하게 대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래도 종목을 안 보여드릴 순 없죠. 오늘 코스피 200 종목이 어떤 것들이 올라고 어떤 것들이 시장을 좀 낙폭을 키웠냐 본다면, 일단은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올라가 있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세아제강지주, 포스코인터,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까지 보시면 돼요. 쉽게 설명드리면 세아제강지주,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가 1, 2, 3이거든요.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역시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 포스코 퓨처인, 포스코 DX는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같이 가니까 지분 관계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거다 보시면 되고요. 특이하게도 오늘은 의류 OEM 업체인 영업무역과 한세실업이 같이 올라갔는데 어떠한 의미가 크게 있어가지고 올라간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뭐 굳이 따져본다면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외에도 유럽 시장에 굉장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의 관세가 매겨지게 된다면 영업무역은 유럽 쪽으로 조금 더 힘을 써서 그쪽으로 활로를 좀 펼쳐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장의 해석 때문에 좀 올라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조선해양, 뭐 하나오션, 아까는 지금은 좀 마이너스권에 있지만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중공업도 같이 올라간 건 역시나 위쪽에 있는 알래스카 LNG 사업의 LNG 선박을 만드는 조선 쪽도 같이 좀 올라가 줬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을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의류 사업은 좀 뭐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간 이유가 명확치는 않고 그냥 딱 한 가지죠. LNG 프로젝트 때문에 철강주, 그 다음에 가스에 관련된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 이런 것들이 뭐 하는 거냐면 LNG를 이제 채취를 한 다음에 상사회사, 무역회사처럼 LNG를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올라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LNG선, 조선.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 포인트, 오늘 시장이 떨어진 와중에 올라가 있는 종목들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그냥 트럼프의 LNG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럼 오늘 시장 대비 더 떨어진 종목들을 보자면 하이브가 예상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하이브 같은 종목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단은 뉴진스 관련돼서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피해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세계는 이제 요즘에 많이 올라가 있었죠. 무관세 쪽이다라고 하면서 많이 올라가 있다가 좀 떨어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딱히 뭐 특별하게 어떠한 섹터가 좀 떨어졌다라는 건 볼 수는 없지만 뭐 신세계, 그 다음에 뭐 이마트, 이마트 같은 종목들이 그간 무관세 쪽에 있었지만 그래도 너네도 떨어져야 돼. 시장이 전체 안 좋으니까 다 같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좀 떨어졌고, 나머지는 원래 떨어지던 종목들이 같이 좀 따라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떨어지는 종목 중에 특별하게 뭐 이 종목이 이것 때문에 떨어졌네요 라고 하는 건 뭐 하이브의 실적 업황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 시장 기대치 하회 실적이 나올 것 같다. 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조금 특이사항을 굳이 꼽자면 대한유와 SK케미칼처럼 화학 쪽의 종목들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중국이 미국에다가 수출을 못하게 되면요, 우리나라의 화학 업종들이 그 중국의 중간재들을 많이 생산하거든요. 그럼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수출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줄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한유와 SK케미칼, 뭐 롯데케미칼 등 기타 등등의 화학 회사들은 앞으로도 좀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업종은 썩 그렇게 좋아 보이는 업종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시장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올라갔던 종목은 미국의 LNG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이고, 시장 대비 더 떨어진 종목은 화학 업종하고 하이브의 예상치 하회 실적, 그 다음에 신세계 이마트처럼 무풍, 그러니까 관세의 무풍 지역에 그나마 그동안 올라왔던 종목들이 오름폭을 다시 한번 토해내는 상당히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장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더 떨어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시장이 많이 떨어질 때는요, 절대 도망갈 때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도망갔어야 될 때는 어떻게 보면 이때입니다. 손절을 해야 될 때는 이때기 때문에 이미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손절의 타이밍은 다 놓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분명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공포에 떨지 마시고, 오히려 장 쳐다봐서 막 이렇게 건강 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시장은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그냥 좀 지나가 보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좋을 것 같다라는 마지막 의견 남겨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민이 되는 종목들이 요즘엔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이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요. 저희가 서울경제TV의 주챔 콜콜콜이라고,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제 방송 보시면서 이것도 시청을 많이 하실 텐데, 종목 상담을 1시간 동안 진행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진행하고요. 저는 매주 금요일 날 출연하고 있으니까 종목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 지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내일 주식 레벨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